took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addresses our concerns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s nuclear program. We're confronting rogue regimes from Iran. الان عرصه سیاست از بین برود مایه تأسف است و دنیا فرصت بزرگی را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 후속 조치로 지난 7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복원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죠. 2015년에 이란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과 함께 체결한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지난 5월에 이란 핵합의에서 이제 탈퇴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7일이었죠. 이제까지 중단해왔던 제재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이 지금 1단계라고 하고 오는 11월에 2단계 또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기된 이 제재 내용은 뭔가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1단계 제재에는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뭘 올렸냐 하면 이란과 거래하면 그 누구라도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엄포를 제재 놨거든요. 복원의 일성이었죠. 네, 여기다가 이 이란 정부가 달러와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글로벌 기축통화인 이 달러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겠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소외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2단계 제재를 실시하게 되면 상황은 확실히 더 나빠질 텐데요. 지금 11월에 이제 이란 정권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을 이제 완전히 막아서 전방위 압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유 공급이 줄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70달러 조금 못 미치는데 아마 9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후에 지금 이란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7일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생필품 가격들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채소류는 50에서 75%까지 가격이 올라갔고 이란 정부의 공식 환율에서도 리알화가 서너 배까지 뛰기 시작하면서 이란 정부가 수입품을 1,300여 개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4일에는 이란 내 소도시에서 이란 시민들 한 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실업 문제나 아니면 물가 문제 때문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주요 도시에서 이러한 소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이란 핵 협정이 2015년 7월에 체결이 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삼파 역할을 했었던 유럽, EU나 아니면 중국 등은 실제로 이 미국의 제재 복원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거나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EU는 특히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IAEA가 11번이나 사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따르면 동결 축소를 합의 부분에서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합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것을 합의를 깬다는 것은 사실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유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발빠르게 나섰고 독일도 그렇고 이런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과 협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협정을 살려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말만을 믿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은 당장 내가 물건을 팔 경우에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 관리가 무섭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잘 따라주지 않죠. 사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이 국제 문제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원유 수입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란 수출의 이 24% 석유에 바로 중국이 구입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달에는 이걸 35%로 늘렸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은 통상 전쟁에 가까운 그렇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들어줄 일은 없잖아요. 거기에다 미국이 지금 싸움을 거는 상대가 지금 이란하고 중국이니까 중국과 이란은 오히려 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큰 거잖아요.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일방적으로 부활시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항상 뭐 초지일관입니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요. 협정 다시 하자는 겁니다. 협정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완전하게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돈이 갔어야 되는 건데 돈 먼저 주는 딜이 어디 있냐? 다시 한번 협정을 해서 네. 이란이 완벽하게 핵을 평화적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무기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그러한 협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미국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소위 일몰 조항이죠. 일정 의무 기간이 한 15년 정도인데요. 이 이후에는 모든 제재가 풀려야 돼요. 이란의 핵 활동을 이란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것이고요. 또 미국의 국내 정치도 지금 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원래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원래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 지지층으로 주로 이제 러스트 벨트만 얘기하는데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자 쪽에서는 이제 반 이슬람 반 이란. 미국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8% 정도 됩니다. 인구 비율이. 네. 그러니까 이 두 벨트, 러스트 벨트와 바이블 벨트가 11월 지금 100일도 안 남아 있는데 결국 중간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할 것으로 그것도 좀 의도 속에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중동에서 어떤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아예 싹부터 죽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은 시리아나 아니면 이라크나 레바논이나 예멘 같은 곳에서 성가신 세력들 또 일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원이 바로 원유를 팔아서 생긴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의 원유 수출국이지만 여기다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나라가 만약에 원유 수출 대금을 기반으로 경제를 재건한다. 이란의 인구가 8천만이라 이 중동에서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동에 맹주로 자라난다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꺾어버리겠다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제재 부활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북미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재가 다시 시작된 지난 7일에 사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농축이나 또는 재처리와 같은 그런 기술 연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허락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찰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사실 이란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게 양보하는 것을 북한으로서는 그다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미가 약간 교착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이 북한에게도 저는 압박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저는 지금 제재를 미리 풀었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북한에게 지금 끝까지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안 풀 것이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협상도 깨버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게 분명히 저는 어떤 압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두 나라 간의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갈등이 장기화될 걸로 보세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재를 시작하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이란이 원하는 때 만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물꼬를 얘기를 했고요. 이란 쪽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조심스러운데 이란도 분명 그렇지만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걸 밝혀주었고요. 아마도 시점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압박 축구 스타일이거든요. 2차 제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석유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11월 4일, 5일 그 전이 90일 남았는데 네. 그 안에 9월 달 유엔 총회에서 만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란이 웬만큼 유화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재를 풀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의 5대 교육국 안에 미국은 없어요. 제재를 풀어줘봤자 경제적 이득이 없어요. 또 석유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석유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유가가 좀 오르면 내지 지지 세력이 좋아하겠네? 화석연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게 부담이 되겠느냐? 또 더군다나 이렇게 이란이 빠져버리면 사우디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데 사우디는 친미적인 그런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우디에 의해서 앞으로 유가를 설정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어떤 갈등이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란이 무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고 이게 가장 큰 무기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석유를 되면 못 그렇죠. 내보내는 석유를 이제 거죠? 이 자체를 수송하는 걸 이제 이란이 봉쇄하는 차단하는 거기 거니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동 정세가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란은 이걸 마치 어느 정도 암시하듯이 이란 제재 복원 그 이틀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해공군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원래 이 훈련은 연말에 하는 건데 당겨서 한 이유가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차하면. 암시하는 그런 영역을 곡선이네요. 과시하는 차원입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이 세계 경제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어떻게 또 언제 봉합이 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